오늘 배우는 게 경제학 전부의 경제학의 전부예요. 전부. 절반.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정신 차리면 경제학 절반 배운 거고요. 오늘 정신 못 차리면 앞으로 첩첩산중으로 가니까 오늘만큼은 집중을 해서 수업을 들으면 좋겠어요. 이런 정도까지 얘기하면 정말 중요한가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 효자경제 레드 46쪽이에요. 수요 공급과 수요량, 공급량. 경제 현상을 분석함에 있어서 수요와 수요량은 구분되어야 한다.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 경제 주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한다. 밑줄. 구매한 거예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욕구입니다. 마음이에요. 실제로 구매한 지출이 아니고 마음입니다. 한편 수요량은 경제 주체가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구매력을 갖추고 구입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을 의미한다. 이것도 구입하고자 하는 거니까 이것도 뭐예요? 결과적으로? 마음이에요. 지출하고는 달라요. 수요든 수요량이든 전부 뭐예요? 마음입니다. 그럼 수요와 수요량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이 두 문장에서 뭐가 가장 큰 차이죠? 특정한 가격 수준. 이게 큰 차이예요. 가격에서 정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예요. 뭐라고요? 수요량은 뭐의 함수라고? 가격의 함수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주어지면 수요량은 정해지지 않아요. 이해됐습니까? 수요 곡선은 뭐의 함수라고? 가격과 뭐? 수요량. 가격이 X, 수요량이 Y. 가격이 독립변수, 수요량이 종속변수예요. 그게 이제 되게 핵심입니다. 수학에서는 X가 독립변수고 Y가 종속변수잖아요. 경제학에서는 특별한 말이 없으면 가격이 독립변수고 수요량이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른 수요량을 찾는 거예요. 이 정도 알고 공급과 공급량. 공급과 공급량 마찬가지로 구분된다. 공급은 경제 주체가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반면 욕구, 이것도 마음입니다. 공급량은 경제 주체가 특정한 가격 수준에서 판매 능력을 갖추고 판매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체적인 양을 말한다. 공급량도 뭐가 들어가죠? 가격 수준이란 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예요? 가격입니다. 이해됐죠? 자, 수요의 법칙. 수요, 공급의 법칙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량, 공급량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수요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수요량은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하는 역의관계를 가진다. 자, 첫 번째 변화하는 게 뭐야? 가격이 뭐 하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게 X고 이게 Y인 거죠. 그런데 여기가 P가 아니고 여기가 P네요. 이거는 누군가 처음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 사람이 그냥 여기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수학 그래프하고 경제학 그래프가 좀 반대로 돼 있는데 이거는 그래프 그리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P를 그려도 상관없는데 전통적으로 경제학은 가격을 여기다 그립니다. 그러면 잘 볼게요. 가격이 내려가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비쌀 때보다 더 많이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여러분 비싸야 더 사나? 아니죠.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가격이 올라가면 덜 사고 싶겠죠.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면 더 사고 싶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어렵지 않죠? 계속 읽어볼게요.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다. 여기에는 뭐가 있죠? 가격이 있고 여기는 뭐죠?
수요량이 있어요. 자, 그래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뭐야? 가격이 있고 여기는 뭐야? 수요량이 있다면 요 점은 요 가격에 따른 수요량, 요 가격에 따른 수요량. 그러면 가격 3다수 하나에 1,000원 곱하기 20개, 그럼 2만 원이죠. 그러면 요 면적이 판매량이네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면적이 판매량이라는 거. 계속. 가격과 수요량에 관한 관계를 곡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수요 곡선이다. 즉 주어진 소득 수준에서 특정 가격과 그 가격 수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수량의 조합을 연결한 곡선을 의미한다. 자, 여기서 이제 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잘 들어볼게요. 다시 이제 심층 들어갑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P1에서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정말 중요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배운 걸로 평생 경제학에서 배울 건 다 배우는 거예요. P1이라는 가격 하에서 뭐 10,000원이라는 가격 하에서 5개를 3다수를 먹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연진아, 너 3다수 하나에 10,000원이면 사 먹겠냐, 안 사 먹겠냐? 안 사 먹겠지, 그치? 왜 안 사 먹을까요? 너무 비싸서. 비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제가 원하는 가격보다 이상, 구매 요구 이상. 왜 비싸다는 생각을 할까요, 사람들은? 그렇지, 만족이라는 표현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은 10,000원에 준다고 그러면 비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3다수는 10,000원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생각해도 비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되게 핵심이에요. 3다수가 왜 10,000원이야? 그런데 목이 정말로 마른 사람은 10,000원에도 사 먹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목말라 죽기 직전이야. 그럼 이 사람한테는 안 비싼 거죠. 왜? 이 사람은 3다수 한 병이 주는 만족이 크다 작다? 크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건에는 정해진 가격이 있냐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같은 가격이 있냐는 거예요. 아니란 얘기죠. 예를 들어서 3다수 한 병에 1억 원이라도 사 먹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사막에서 목말라 죽기 직전에 누가 3다수 하나를 갖고 오고 1억 주면 요거 줄게 라고 하면 자동이체로 1억을 보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이 사람은 이걸 안 먹으면 죽는데 목숨하고 1억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3다수 한 병에 1억 원까지 간다는 것도 넌센스는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누군가가 3다수를 10,000원을 내고 먹는다는 거는 최소한 이 사람의 만족이 10,000원이라는 거죠. 뭐가? 만족이 10,000원인 거죠. 만족이 11,000원인 사람은 10,000원 내고 먹을 때 싸게 먹었다고 생각하겠죠. 만족이 9,000원인 사람은 안 먹겠죠. 내가 만족은 9,000원밖에 안 되는데 왜 3다수를 10,000원 내고 먹어? 만족이 1,000원인 사람은 미쳤냐고 그러겠지. 3다수 한 병에 10,000원씩 내고 먹냐고.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러면 만족이 10,000원이니까 10,000원을 낼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거를 10,000원을 낼 마음을 지불이 뭐야? 낸다는 거죠. 용의가 뭐죠? 마음이죠. 지불 용의 가격이다. 나는 10,000원을 낼 용의가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10,000원을 낼 용의가 있죠? 내 만족이 10,000원이니까. 내 만족이 10,000원이니까 난 10,000원을 낼 용의가 있죠. 그렇다면 이 수요 곡선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은 만족을 이은 선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쪽 A에 있는 사람은 만족이 되게 작은 사람이고, 요 P에 있는 사람은 만족이 되게 큰 사람이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만족이 큰 사람은 많이 돈을 낼 용의가 있고, 만족이 작은 사람은 적게 돈을 낼 용의가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수요 곡선은 결과적으로 지불 용의 가격을 다 연결한 선이라고 봐도 되고, 우리는 지불 용의 가격은 어디서 결정되는 거죠? 만족에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을 다 연결한 선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수요 곡선은 결국 만족을 경제학에서 편익이라고도 하는데, 편익 곡선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수요 곡선은 곧 지불 용의 가격. 지불 용의 가격은 뭐에 의해서 결정됐죠? 만족에 의해서 결정됐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사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많이는 없겠죠. 삼다수가 만족을 진짜 많이 줘야 비싸게 사니까. 그래서 가격이 내려온다는 거는 이제 만족이 작은 사람도 사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더 내려온다는 거는 만족이 더 작은 사람도 산다는 거고, 가격이 더 내려온다는 거는 만족이 더 작은 사람도 산다는 건데, 사실 수요 곡선은 직선은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0에 가까우면 억만 병이라도 산다는 거죠. 만약에 보관할 장소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0에 가까운다면 억만 병이라도 살 수 있겠죠. 보관만 가능하다면. 이해돼요?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올수록 사는 사람은 많아진다, 적어진다? 많아진다.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이다? 만족 곡선이다. 만족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지불 용의 가격이 결정된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공급 곡선 설명합니다. 정신 바짝 차려 들으세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설명을 못해서 대학생들도 이걸 설명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니까.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삼다수를 500원에도 공급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이윤 극대화죠. 최소한 이윤이 0 정도는 돼야 물건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윤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판매된 금액 빼기 생산 원가를 빼면 생산비를 빼면 이윤이겠죠. 어떤 물건을 5,000원에 팔았는데 생산비가 4,000원에 들었으면 1,000원이 이윤이죠. 됐죠? 지금부터 설명할 때 약자로 쓰면 약자를 익히기도 할게요. R은 레버누예요. 뭐라고? 레버누, 수입이란 말이에요. T는 뭘까요? 토탈, 총 수입 빼기 T는 토탈 코스트. 이게 이윤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토탈 레버누는 에버리지 레버누, 하나당 평균 수입. 10개를 팔았으면 1,000원이 들어왔다 그러면 하나당 100원이죠. 그럼 에버리지 레버누는 얼마예요? 100원이죠. 곱하기 Q. 총 판매량. 에버리지 코스트,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평균 비용. 곱하기 Q. 그러면 이게 뭐죠? 이윤이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안 돼요. 잘 따라와야 돼요.
천천히 설명하고 초등학생도 이해하게 설명하니까. 이거 수능 보는 애들도 이거 못 풉니다. 선생님들이 막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애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럼 에버리지 레버는 뭐냐 이거죠. 평균 수입이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네, 천천히 하고 있고 지금 딴 데 정신 팔면 큰일 납니다. 이거 이해 안 되면 이제 경제학 전체가 계속 뱅글뱅글 어려워지는 거예요. 평균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말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 팔아서 얼마 총 판매액이 만약에 1,000만 원인데 평균 얼마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에 얼마야? 이런 얘기죠. 하나 팔아서 얼마 벌었어? 같은 얘기인가요? 하나 팔아서 얼마 벌었어? 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같은 얘기죠. 지금 한 단계 더 넘어가면 대학 수준까지 넘어가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지금부터 뱅글뱅글 돌아요. 자, 평균 얼마 벌었어? 하고 하나 팔아서 얼마 벌었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버누는 토탈 레버누 나누기 Q가 되겠죠? 됐죠? 왜냐하면 토탈 레버누가 에버리지 레버누 곱하기 Q 이렇게 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가야 되는데 별 어려운 건 아닌데 하나 팔면 얼마 벌어? 그게 뭐예요? 평균 수입이죠. 그 가격이 얼마야? 동일해야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버누는 결과적으로 P죠. 가격이죠. 따라왔어요? 전체 얼마 벌었어? 1,000만 원이요. 몇 개 팔았어? 100개. 평균 얼마 벌었어? 10만 원. 그 가격이 얼마야? 10만 원.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버누가 가격이라는 거는 이해했어요? 따라왔어? 에버리지 레버누가 가격인 거? 똑같은 표현이잖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 정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얼마 벌었어? 1,000만 원이요. 몇 개 팔았어? 100개. 평균 얼마 벌었어? 10만 원. 가격이 얼마야? 10만 원. 됐죠? 자, 하나 더 나갑니다. 여기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마지널 레버누라고. 한계 수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전체 얼마 팔았어? 1,000만 원이요. 평균 얼마 팔았어? 10만 원이요. 하나에 얼마야? 10만 원. 그러니까 에버리지 레버누하고 가격은 다른 개념이지만 금액은 같아야 달라요? 같죠. 하나 더 팔면 얼마 벌어? 10만 원 벌죠. 하나 더 팔면이 마지널 레버누예요. 이걸 한계 수입이라고 그래. 그것도 같은 숫자가 나오죠. 10만 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야, 하나 더 팔면 얼마 벌어? 10만 원. 하나 더 팔면 얼마 벌어? 10만 원. 왜? 가격이 하나에 10만 원이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평균 수입과 가격과 한계 수입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자, 나중에 헷갈리면 비디오를 다시 보세요. 다시 돌려가지고. 그러면 500원에 10개를 팔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은 500원에 10개를 파는 가장 큰 이유는 나는 500원의 물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토탈 레버누가 5천이고 토탈 코스트가 5천인 거예요. 제로가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500원에 10개를 팔면 5,000원을 벌잖아요. P 곱하기 Q. 이 사람은 코스트가 5천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코스트가 1,000원이 드는 사람은
10개를 만들려고 그러면 코스트가 1,000원이 들어요. 자, 이 사람이 500원인데 10개를 팔면 얼마 벌죠? 5,000원을 벌죠. 그럼 토탈 레버는 얼마예요? 5,000 빼기 토탈 코스트가 1,000원에 10개 만들면 10,000원이죠. 그러면 답은 마이너스 5,000이죠. 0보다 작죠. 이 사람은 만들면 5,000원 손해보는 거예요. 즉 밑에 면적은 판매 수입이고 위의 면적은 판매 원가죠. 판매 비죠. 제조비죠. 그 제조비가 토탈 코스트가 토탈 레버누 수입보다 크다면 이 사람은 만들수록 이익이에요, 손해요? 손해죠. 기업의 목적은 뭐죠? 이윤 극대화하기 때문에 어디까지만 만들죠? 여기까지만 만들죠. 그러면 요 점의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여기 700원이면 700원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15개 있다. 1,000원에 만들 수 있는 사람은 30개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S곡선은 무슨 곡선이에요? 생산비 곡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적어져요? 많아지죠. 수요하고는 반대죠. 비싼 돈을 내고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많은데 그러니까 100원에도 삼다수를 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내가 100원에 만들면 100원에 팔겠죠. 90원에 만들면은 100원에 팔아도 10원 이익 보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은 결국 무슨 곡선이다? 생산자의 생산비 곡선이다. 공급 곡선은 미안. 수요 곡선은 무슨 곡선이라고? 만족 곡선 또는 지불 용의 가격 곡선. 자,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하겠다는 마음하고 이 마음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생산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수요하는 사람은 만족에 의해서 결정되죠.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진짜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P0와 Q0라는 가격이 굉장히 많은 생산자와 굉장히 많은 수요자의 마음이 일치하는 한 점이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사람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10,000원에 사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얼마에 샀어요? 시장에서 1,000원을 하니까 나는 마음으로는 10,000원까지 낼 마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얼마에 샀죠? 1,000원에 샀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 가서 목이 엄청 마른 상태고 돈도 되게 많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삼다수 하나에 10,000원 아니라 10만 원을 내고도 지금 먹고 싶은 마음이 있어. 만족이 커. 삼다수 가서 삼다수를 편의점에서 10만 원을 달래도 줘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간 거예요. 삼다수 하나 주세요. 얼마죠? 1,000원인데요. 그럼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10,000원을 낼 마음이 있었는데 1,000원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9,000원만큼은 이득이죠, 이득. 이거를 소비자가 입고 오죠. 그래서 이거를 소비자행위라고 해요. 똑같이 삼다수를 200원에 팔 마음이 있는 생산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은 왜 200원에 팔 마음이 있었죠? 200원에 만들 수가 있으니까 삼다수를. 근데 이 사람도 얼마에 팔았죠? 1,000원에 팔았죠? 요거를 뭐라고 그래요? 생산자 잉여라고 그래요. 모든 점에서는 잉여가 존재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 때까지.
여기에는 잉여가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시장에 1,000원인 거를 900원에 살고 싶은 사람은 사는데 실패하죠. 900원에 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1,100원에 살 사람은 1,000원에 사지만 1,001원에 살 사람도 1,000원에 사지만 1,000원에 살 사람도 1,000원에 사지만 900원에 살 사람은 사지 못하죠. 얘는 못 사는 거예요, 이 가격에서는. 마찬가지로 200원에 만든 사람도 800원에 팔죠. 1,000원에 팔죠. 600원에 만든 사람도 1,000원에 팔죠. 900원에 만든 사람도 1,000원에 팔죠. 999원에 만든 사람도 얼마에 팔아요? 1,000원에 팔죠. 1,000원에 만든 사람 얼마에 팔아요? 1,000원에 팔죠. 그러면 위에 있는 면적 전체가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아래에 있는 면적 전체가 뭐가 되는 거죠?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잉여라고 해요. 이 총잉여가 생기는 조건은 뭐였죠?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잉여가 생긴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잉여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시장 가격과 거래량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파는 사람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이 사람의 땀 흘림과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거를 판단해서 10만 원을 받을지 8,000원을 받을지 1,000원을 받을지를 매번 신경 써야 되겠죠. 매번 흥정이 일어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눈치 딱 보고 아 얘는 2,000원 내래구나. 얘는 10,000원을 내래구나를 결정하면 소비자 잉여는 없어지겠죠. 그럼 그걸 누가 다 가져가죠? 생산자가 다 가져가겠죠. 반대로 살려는 사람은 얘가 얼마에 팔지를 계속 눈치 봐야겠죠. 얘는 싸게 만드는 애니까 200원에도 팔 거야. 얘는 200원에 사고 싶어 할 거고. 반대로 파는 사람은 얘 눈치 보고서 얘는 지금 목이 별로 안 말라 보이니까 1,000원에 팔아야겠다. 엄청 말라 보이니까 10,000원에 팔아야겠다. 그렇게 이 사람의 수요 곡선을 매번 찾아야 되는데 가격이 일단 정해지면 수요자는 공급자의 마음을 찾을 필요가 없고 수요자는 공급자의 마음을 또 찾을 필요가 없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마음을 찾을 필요 없고 모두가 정해진 가격에서 팔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봤을 때 나중에 또 다 배우겠지만 여기까지 넘어가면 여러분은 진짜 어마어마한 게 배운 거예요.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은 뭐냐면 다수의 판매자와 수요자가 있거든요. 이게 엄청 다수예요. 자, 그러면 이게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시장 공급 곡선이라고 하면 요거는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지금 이해가 안 돼도 너무 자기를 탓하지 마시고 이해가 되면은 나는 진짜 이해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별 수요 곡선은 삼다수를 먹어야 몇 개를 먹겠냐고 사람이. 공급하는 사람이 수억 명이라고 그러면 한 사람이 공급해봐야 얼마나 공급하겠어. 물을 생수라고 하면. 그래서 개별 수요자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격이 1,000원이면 1,000원에서 무제한 수요할 수 있다는 거죠. 무제한. 개인이 무제한 일을 받자 세 발에 피라는 거죠. 공급자는 1,000원에 무제한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급자가 수억 명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자가 공급을 더 해봤자 전체 가격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나 더 나갑니다. 그 누구도 1,999원에는 물건을 하나도 살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누구도 999원에는 물건을 한 개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팔겠다는 사람이 전부 1,000원에 파니까. 누구도 1,001원을 주고 살 필요가 없다. 만족 빼기 가격이 이 사람의 편익인데
소비자는 최대 편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누구도 1,001원을 주고 살 이유도 없고 999원에는 누구도 살 수 없다. 이해됩니까? 판매자는 누구도 1,001원에 팔 수가 없다. 그리고 999원에 팔 필요도 없다. 1,000원에 무제한 팔 수 있습니다. 들어왔어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해됐다면 그래서 개별 수요자, 이거는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그랬어요. 개별 수요자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우리가 아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고 그랬는데 우하향한다. 정신 차려.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고 그랬는데 주어진 가격에서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가격에서 무제한 수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수요 곡선은 우하향인데 뭐의 수요 곡선? 주어진 가격에서의 수요 곡선은 수평선이란 말이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경제학 선생들도 이거를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애들이 수능에서 경제학을 선택 못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주어진 가격에서의 개별 수요 곡선은 뭐다? 수평선이다. 왜? 그 가격에서는 무제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주어진 가격에서의 공급 곡선도 수평선이다. 그 가격에서는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야 요게 나오는 거예요. 잘 볼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해 안 되면 돌려서 보세요. P하고 Q가 있으면 P0, Q0 총 판매액은 요게 토탈 레버뉴겠죠? 이해됐습니까? 평균 레버뉴는 뭘로 나눈다고요? Q0로 나누죠. 딱딱 하니까 P가 뭐죠? 에버리지 레버뉴죠. 됐죠? 요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더 팔면 얼마를 더 벌어요? P만큼 더 버는 거죠. 하나를 더 팔면 얼마큼 더 벌어요? P만큼 더 버는 거죠. 마지널 레버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완전 경쟁 시장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달라요. 그 요번에 이제 수에 잘 나오는 게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개별 공급 곡선이 시장 공급 곡선이에요. 그건 나중에 따로 배우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